일단 안 빠져. 그림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아미아미에서 배송이 되면 달마다 다른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려서 보내줍니다. 모으는 재미도 쏠쏠한데 저는 모으진 않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이야, 드디어 배송이 됐네요. 정말 기대하던 모형이었는데 출시가 몇 번 연기되면서 한두 달 늦게 받게 됐습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알터에서 출시한 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레이 파카 버전입니다. 알터에서 아스카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벌써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저지 아스카, 재판을 여러 번 했던 그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그 뒤를 잇는 아스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지 아스카가 큐 버전의 외형을 담았다면 이번 후드 아스카는 신 에반게리온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리뷰했던 후드레이,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에반게리온 모든 피규어 중에서도 손에 꼽는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후드 아스카는 그 후드레이와 세트로 볼 수 있는 모형입니다. 이전까지는 저지 아스카와 후드레이가 세트 느낌으로 전시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출시된 후드 아스카는 조형사가 후드레이와 같은 분이라서 진정한 의미로 세트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알터 입장에서는 저지 아스카가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고 후드레이를 재판할 때 아스카도 함께 재판할 것을 고려하여 오래된 제품을 계속 재판하기보다는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진 신작을 내는 편이 세트 구성을 완성하면서 구버전의 리셀가까지 잡는데 효과적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폼으로 변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후드를 이제 착용한 것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처음에 이거를 공개가 됐을 때 어떤 구조로 이 모습을 따로 구현할지가 좀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리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요. 이게 거의 30만 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피규어 단품으로 있는 제품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좀 저렴하게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값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느낌일까 봅시다. 이 안에 QR코드로 매뉴얼이 있네요. 매뉴얼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네야마 마이가 일러스트를 그렸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원본 일러스트가 없는 오리지널 피규어다 보니까 그림은 들어있지 않네요. 맞아, 개봉해봅시다. 와, 구성품이 이렇게 본체와 교체용 헤드, 그리고 교체용 접힌 후드, 그리고 베이스. 심플합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예전에 봤던 그 레이의 베이스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다르네. 나는 크기가 같은 줄 알았는데 크기가 다르네요. 하긴 뭐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지. 근데 여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출시됐던 제품들은 베이스 크기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파카 아스카는 베이스가 조금 더 큽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 하지만 베이스의 그라데이션 느낌, 요거는 기존에 출시했던 레이와 완전히 동일한 유사한 느낌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파카 아스카에는 작품명이 적혀 있고 여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차이가 있네요. 이 구성을 왜 다르게 했을까? 여기도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스타일을 이걸로 그냥 가기로 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금속 핀이 살짝 나와 있고요. 베이스 디자인은 그라데이션 느낌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본체, 이렇게 팔이 분해가 되거든요. 팔이 분해가 돼서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드도 빠지는데 이 파카 부분에 접합선이 이제 보이실 텐데 여기가 금속 핀으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속 핀을 그렇죠, 이렇게 금속 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반대쪽도 금속 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후드 양쪽 끝에 금속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구멍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여기 잘 보시고 핀을 들어가고 껴주고. 이게 약간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이 후드 사이에다가 딱 껴서 딱 좋네, 딱 맞아. 오, 좋아, 기가 막히네.
바로 이거지. 너무 훌륭합니다. 파카의 주름 표현이나 음영 이런 도색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화면에 다 담기진 않을 거예요. 이런 이 감각적인 부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이 펄럭거리는 이 느낌까지도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 이거는 정말 진짜 마스터피스, 역작, 그런 명칭이 부족해요. 네, 더 좋은 표현을 써야 돼. 와우, 어메이징합니다. 결합을 해줘 볼까요? 발바닥에도 유광 처리가 돼 있네요. 이 검은색 유광과 발바닥에 붉은색 유광 처리된 게 느낌이 너무 좋고, 이 발목에 이런 주름진 그 표현, 와우, 이런 게 킥이거든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당연히 아무렇게나 하진 않았겠지만 이 옆구리에도 이 살짝 접힌 이것, 최고다 진짜. 이 볼륨감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도 돈이 아깝지 않네요. 와우. 일단은 결합을 해보고, 핀도 이렇게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한쪽은 지면에 완전히 바짝 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뒤꿈치가 살짝 떠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주 어메이징하다. 와우, 좋습니다. 자, 일단 다음 파츠, 헤드를 볼까요? 자, 헤드의 표정은 동일합니다. 이 파카를 쓰고 벗고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 저지 아스카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헤드가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헤드가 교체되면서 이 팔도 앞챙을 살짝 잡은 손과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팔을 하나를 더 넣어주진 않았네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물론 넣어줬으면 가격이 더 올랐겠죠.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뒤로 접힌 후드, 연질이네. 그렇지. 변형이 되더라도 결합에 무리가 없게 엄청 부드러운 연질입니다. 접힌 느낌도, 이 두께감이 만들어지면서 형태도 정말 리얼하네요. 나중에 교체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와우. 원래는 5월 출고 예정이었죠. 6월쯤에는 받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월로 한 차례 미뤄지고 결국 8월이 되어서야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예약이 작년 9월에 시작됐으니까 실제로 받기까지 1년이 채 안 걸린 셈입니다. 발매 연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네요. 가격은 정가 25,000엔, 국내 샵에서는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알터 제품이 비쌀 때도 있고 저렴한 편일 때도 있지만 등짐이 있는 피규어가 아닌 본체 단품 피규어의 가격인 걸 생각해보면 알터 제품 치고는 체감상 조금 높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알터에서 벌써 4번째로 출시된 아스카지만 바로 앞전에 나왔던 저지 아스카가 벌써 10년도 더 된 제품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알터 아스카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충족시켜줄 만큼 정말 엄청난 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걸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어지는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이 압도적인 에너지. 파카를 걸친 채 후드를 움켜쥐고 이쪽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온갖 풍파를 견디는 듯한 표정과 시리어스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특히 오버사이즈의 파카와 타이트한 플러그 슈트의 대비는 이 피규어의 스타일을 한층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네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조형의 영혼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직접 눈앞에서 느껴봐야 하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출시된 아스카 피규어 중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신 에반게리온 기준으로 보면 알터에서는 2번째 피규어죠.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알터에서 나온 롱에어 아야나미 레이가 1년 전 출시된 바 있습니다. 제 장식장에도 보관 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리뷰 영상을 왜 안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마쿠니에서 나온 레이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제품을 묶어서 리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테일을 살펴볼게요. 얼굴은 조금 지쳐 보이는 인상입니다.
예쁘게 꾸민 얼굴이 아닌 많이 지쳐 보이는 전사의 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느낌을 제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다른 아스카 피규어들과 확실한 차별점이 생기면서 비로소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카는 깊은 녹색 컬러에 강한 섀도우가 들어가 있고 느슨한 주름, 잡아당겨진 디테일, 그리고 펄럭이는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 팔 측면에 입체감 있게 표현된 마크는 포인트가 되면서도 정보량을 높여주고 크레딧 마크와 합쳐보면 언뜻 빌레 마크와 유사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 확실히 노린 디자인 같습니다. 플러그 슈트는 기본적으로 무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슴의 오렌지와 중앙의 블루,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블랙 라인은 유광으로 표현되어 확실한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분할이 명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밀도가 높아 보는 맛이 좋네요. 다음은 교체용 파츠를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정은 언박싱 중에 확인했듯이 완전 동일한 모습이지만 후드를 쓴 상태에서는 묵직하고 정적인 인상이 느껴지고 후드를 뒤로 넘긴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의 볼륨이 드러나면서 다이내믹한 느낌이네요. 드러난 머리카락은 진한 브라운 톤, 금발보다는 갈색에 가까운 컬러로 클리어 소재는 아니지만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앞머리와 얼굴 사이에 있는 약간의 공간 때문인지 안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부분이 아주 일품이네요. 그리고 드러난 헤어의 휘날림 덕분에 같은 조형임에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어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전시해도 아주 매력적일 것 같다는 느낌에 순간적으로 하나 더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이번에는 제가 꺼내왔던 다른 제품들과 함께 한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사실 후드와 파카는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레이를 후드 레이라고 부르다 보니 파카 레이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두 캐릭터는 같은 조형사 손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트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둘이 같이 세워두니 미묘하게 아스카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포징에서 오는 느낌 차이 같은데 아스카는 포징이 펼쳐져 있고 레이는 약간 수그린 모습이라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실제 비율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레이의 곁을 지켜주던 저지 아스카는 이제 자리를 양보해야겠네요.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떤 피규어와 함께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데 이참에 알터에서 큐 시점에 마리 피규어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지만 아마 안 나오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정리하자면 이번 파카 아스카는 알터가 다시 한번 보여준 마스터피스, 저지 아스카 이후 11년 만에 나온 신작이고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아스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규어도 저지 아스카처럼 시간이 지나도 명작으로 남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